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한동훈이란 이름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팩트, 그리고 새로운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야기를 전파를 하니까 사이버 세상에서 온통 한동훈이었습니다. 특히 항소 포기의 문제를 돈 문제로 딱 결부시켰습니다. 추징금을 검찰이 1심 구형 때 7천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판결에서 다 깎여버리고 400여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더 받을 수가 없고 결국 400여억 원 그 이하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수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만수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장관인데 이분이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의 만체스터 시티 팀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는 프리미어 리그 팀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김만배 일당에게 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게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법리를 따져가지고 배임죄가 성립되느니 뭐 뇌물죄가 성립되느니 마느니 하는 건 논쟁보다는 대장동 일당이 재벌이 되었다. 이미 재벌이 되고 말았다. 이는 확정된 것이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흥분하고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정승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방금 또 자료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 기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1심 선고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기자도 추징금 액수가 7천억에서 400몇억 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역시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감각이 좋은 분입니다. 방금 올린 페이스북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호 법무부 장관은 제가 대장동 사건 수천억 추징 포기를 비판하자 대장동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 추징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고 이후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승호 장관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몇 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준 정승호 법무부 장관은 억지 주장 그만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한동훈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8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페이스북 글에 딱 첨부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도 연합뉴스가 풀이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다중 피해 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했습니다. 바로 이게죠. 범죄 수익을 몰수해가지고 그리고 추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하는 지시를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요사이 기자들 앞에서는 그것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1심 판결문도 이것은 추징해서 추징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에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승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액을 400여 억 원으로 확정시킴으로써 검찰 구형 7천억여 원보다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일당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하니까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1심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받기는 너무 어려우므로 추징금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정 장관은 지난 여름 자신이 지시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해 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므로 한동훈 전 장관은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 전 장관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이 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3명이 연달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종의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사과문인데 그 사과라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 민주당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것은 역시 한동훈 전 장관의 팩폭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팩폭이라는 것은 팩트로 폭격한다는 뜻입니다. 팩트로 폭격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종횡무진의 역할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검찰의 항소폭이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48%, 잘 됐다는 여론이 29%, 그래서 48대 29로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안은 진영 논리로 갈리므로 뭐 50대 50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워낙 한동훈 전 장관이 제시하는 팩트와 법리가 정확하고 또 알기 쉽게 빨리 전달하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팩트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검사라는 직업도 맞지만은 그보다는 기자 직업을 택했던 게 더 맞지 않았을까? 기자 직업을 가졌더라면 수많은 특종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